깊어가는 늦가을, 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45세 전업주부 정미경은 20년째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준호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큰 욕심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장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 일기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가족이 품고 있던 거대한 비밀을. 2022년 10월의 어느 날 정미경 씨는 남편의 시이모 김영자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김순자 씨는 10년 전 작고했습니다. 대신에 남편을 유난히 아꼈던 이모 김영자 씨가 시어머니를 대신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언제나 미경 씨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이모 김영자 씨는 불임으로 김영자 씨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경 씨의 남편 준호 씨를 자식처럼 아끼며 살았습니다. 집을 살 때도 도움을 주었고 아이들의 학비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모님이 미경 씨는 늘 고마웠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경아, 오늘은 내가 전복죽 끓여줄게. 김영자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미경이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 장을 보고 왔습니다. 이모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 너 오늘 목소리도 안 좋은데 쉬어야지. 내가 우리 준호 어릴 때부터 늘 해주던 건데. 너도 먹어보면 맛있어 할 거야. 정미경은 이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라고 해도 이보다 더 잘해 주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늘 자신을 챙겨주셨습니다. 미경아, 나 너희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우리 준호가 너 같은 색시를 만나서. 김영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즐겨 먹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이모님, 응? 전 이모님이 진짜 시어머님 같아요. 아니, 어쩌면 시어머님보다 더 좋으세요. 김영자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경 씨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 미경이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서 나도 정말 행복하구나. 김영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음을 다 전할 수 있겠지. 부엌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따뜻한 모녀와 같은 정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그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보다도 더 깊고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도 김영자 씨를 어머니처럼 의지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15년 전 남편과 사별해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미경 씨 가족은 늘 김영자 씨 집에 제일 먼저 인사드렸습니다. 김영자 씨 역시 종종 주말에 미경 씨의 집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노년의 나이에도 총명하고 세련된 패션과 센스를 가지고 있는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김영자 씨의 건망증이 심해져 정미경 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냄비를 올려놓고 잊어버리거나 통장 비밀번호를 자주 혼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는 단순한 노화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미경은 대기실에서 김영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미경은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이 시작되자 정미경은 김영자의 최근 행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 이모님께서 자주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냄비를 올려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통장 비밀번호도 자꾸 헷갈려 하세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어떡하죠? 의사는 정미경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치매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미경은 김영자와 함께 병원 복도를 걸으며 과거의 추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모님, 예전에 저희가 함께 갔던 바닷가 기억나세요? 김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때 바다에서 조개를 많이 주웠던 기억이 나. 너도 그때 너무 즐거워했지? 정미경은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김영자가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소중한 순간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담당이의 진단은 차가웠습니다. 정미경은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김영자 씨가 평생을 바쳐온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모습을 떠올리며 이제는 그분이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정미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의사는 김영자에게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미경은 앞으로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며 김영자와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미경은 의사와의 상담 후 김영자의 상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모님의 증상이 치매 초기 징후라면 앞으로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의사는 다양한 치료 옵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훈련,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의 정서적 지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미경은 이러한 정보를 듣고 김영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함께 산책을 하거나 퍼즐과 같은 인지 훈련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미경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치매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며 정미경은 이를 통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정미경은 김영자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진단 이후 한 달, 김영자 씨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죠. 40년 넘게 살아온 집, 사별한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에 정미경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나도 더 이상은 혼자 살기 어려울 것 같구나. 김영자의 말씀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정미경의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고등학생인 딸 수진과 중학생 아들 민우도 이모 할머니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요양원, 우리 집으로 모시기, 요양보호사 구하기, 선택지는 많았지만 어느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이모님 김영자 씨와의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모가 좋아하던 그 꽃밭을 다시 가꿔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김영자 씨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다시 만들어 드리자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김영자 씨와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함께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김영자 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고민하던 찰나 미경 씨 부부는 김영자 씨를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자 씨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미경 씨 부부에게 절대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직접 요양병원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비어있는 김영자 씨의 집을 정리하면서
다시 모시고 오는 것에 대해 천천히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 안에 숨겨진 비밀이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라는 것을. 다음 주 토요일, 가족들은 김영자 씨를 모시고 함께 김영자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층짜리 전원주택에 30년 전 김영자 씨가 남편과 함께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장롱과 서랍장을 정리하는 동안 김영자 씨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옛 물건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40년 전 결혼식 사진, 김영자 씨의 사별한 남편과 찍은 마지막 여행 사진, 미경 씨의 남편 준호 씨의 돌 사진까지 하나하나가 시간의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정미경이 오래된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꺼내보니 낡은 일기장 3권이 나왔습니다. 1980년부터 시작된 일기였습니다. 정미경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김영자 씨가 일기를 쓰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일기장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980년은 남편 준호가 대학에 입학한 해였습니다. 이모님, 이 일기장들은 정미경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이모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안 돼. 시이모의 떨리는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날 밤 정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모님의 이상한 반응이 자꾸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벽 2시 남편 준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낡은 종이 사이로 흑백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다정한 커플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김영자 씨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찍힌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뒷면에는 1989년 겨울 영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의 첫 페이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일기를 쓴다. 더 이상 가슴 속에 담아둘 수 없는 이야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이곳에 적어본다. 내 아들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른다. 준호가 사실은. 정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는 순간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자 씨가 머물고 있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새벽에 전화는 불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영자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미경은 급하게 남편을 깨웠고 부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 넣어둔 일기장이 자꾸만 신경 쓰였지만 지금은 김영자의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정미경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사건이 더 큰 비밀의 시작이라는 것을. 새벽 3시 병원 응급실은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의사는 김영자 씨가 일시적인 뇌허혈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미경은 남편에게 집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일기장에 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0년 1월 5일의 일기였습니다. 준호는 내 친언니의 아들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아들이자 조카다. 5년 전 나는 미혼모였다. 아이 아버지는 도망갔고 나는가 태어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 그때 불임으로 고민하던 언니가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준호는 언니의 아들이 되었다. 정미경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이모님의 친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랬습니다. 사실 김영자 씨 부부가 불임이 아닌 김영자의 언니 김순자 씨 부부가 불임이었던 것입니다. 두 가족은 이러한 비밀을 철저히 숨긴 채 지난 4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김영자 씨는 미혼모로 홀로 준호 씨를 낳은 후 결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용수 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영자 씨가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영자 씨의 남편 최용수 씨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알았지만 김영자 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비밀에 붙였습니다. 또한 그녀의 아들 준호 씨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정미경은 자신이 마주한 진실에 정신이 혼미해지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정미경은 병원에서 김미경 씨를 간호하며 복잡한 심정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병실에 단둘이 남은 정미경과 시이모님. 김영자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정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비밀을 40년이나 간직하실 수 있었을까?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 일주일 후 김영자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미경의 마음속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 가족 식사 시간, 정미경은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비밀을 혼자 안고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미경은 우연히 동네 서점에서 오랜만에 대학 선배 민지를 만났습니다.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는 민지에게 정미경은 충동적으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지는 정미경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미경아, 이건 너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시이모님과 먼저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 말이야. 민지의 조언을 따라 정미경은 시이모, 김영자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정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님, 제가 일기장을 봤어요. 김영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고 이윽고 시이모, 김영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경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는 정말 다른 선택이 없었단다. 시이모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1960년 그녀는 한 제약회사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연하의 동료와 사랑에 빠졌고 임신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모든 것을 부정한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내 나이 23이었어.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지. 하지만 아이를 지우고 싶지도 않았어.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준호의 법적 어머니였죠. 불임으로 10년 넘게 고생하던 언니 부부는 아이를 입양하려 했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내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했어.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정미경의 의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일기장이 나온 걸까? 시어머니의 치매는 우연한 것일까? 그리고 준호의 친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일기장 후반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생부가 몇 년 전부터 시이모를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다시 찾아왔다. 이제는 성공한 제약회사 대표가 되어서 준호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난 거절했다. 40년이 지난 지금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정미경은 깨달았습니다. 최근 시이모의 불안정한 모습은
단순한 치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준호의 회사에 낯선 방문자가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년의 신사가 준호를 찾아왔다가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미경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미경 씨는 시이모에게 준호 씨에게 중년의 신사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결국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안고 갈 자신이 없구나.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내 입으로 준호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자 씨가 다시 쓰러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의심됩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정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시이모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진실이 영원히 묻히게 될까요? 그때 간호사가 김영자의 소지품을 전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준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이제야 용기를 내어 진실을 털어놓는다. 너는 내 친아들이다. 정미경은 편지를 읽다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복도에서 낯선 중년 신사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준호 씨, 저는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정미경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은 일기장에서 본 준호의 친부. 박민석은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의 실수, 책임지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 그리고 뒤늦게나마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던 마음. 당신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희 이모를 그만 괴롭히세요. 준호의 격앙된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이모님은 깨어났지만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과거의 기억을 헤매며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중얼거렸습니다. 민석 씨 가지 마요. 준호야 엄마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준호 씨는 병실에서 진짜 어머니 김영자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정미경은 조용히 편지와 일기장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그러나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를 키워주신 분은 어머니시고, 제 마음속의 어머니도 영원히 변함없을 거예요. 다음 날 박민석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 나는 너무나 어리석었다. 두려움에 도망쳤고 책임져야 할 것들을 모두 영자 씨에게 떠넘겼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걸 알아. 김영자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박민석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석 씨 우리 준호가 잘 자랐지요. 이제라도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진심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가족들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이모 김영자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약간의 치매 증상도 있었지만 가족들의 사랑으로 천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박민석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았고 준호도 조금씩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김영자는 정미경에게 마지막 일기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쓴 마지막 일기. 준호에게 읽어주려고 했던 건데. 내가 대신 읽어주겠니? 정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너를 낳고 포기했던 그 순간부터 40년간 나는 매일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살았단다. 하지만 내가 언니 부부 밑에서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았어. 넌 결코 실수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었단다. 다만 그 축복을 지킬 용기가 없었던 것뿐. 이제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충분히 성장했고 이 진실을 받아들일 만큼 강해졌기 때문이야. 용서받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2024년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결국 준호 부부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민석은 매주 한 번씩 찾아와 김영자와 준호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불편했지만 그들은 천천히 서로를 이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네 분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키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뒤늦게나마 책임지려 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게 저의 운명이었나 봅니다. 진짜 시어머니 김영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박민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2025년 봄, 시어머니는 마지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책상 위에 놓아둔 일기장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다. 40년의 무게가 내 어깨에서 내려왔다. 준호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이제는 당당히 그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진실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진실이 사랑으로 감싸질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일기장이 불러온 파동은 결국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미경은 이제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갑옷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미경은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구나. 이렇게 가족은 김영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 가족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순간들을 통해 가족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비밀과 용서, 그리고 화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정미경 씨와 김영자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